3927 칼럼 제32회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듯 산자가 살자를 살려야 합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라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비극과 극복의 역설을 꿰뚫는 고백임이 확실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다시 계엄이라는 악몽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학적 감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로부터 끌어올려진 절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기억한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군과 경찰이 일선에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였던 국회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울려서 계엄의 파국을 막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가 현재를 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정신이, 즉 죽은 자들의 정신이 산자들의 결단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 죽음을 딛고 일어난 헌정의 기억이 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길한 예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다면 과거가 현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다면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처럼 현재를 짓누른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청사는 실패했고 그 잔재들은 해방 이후 국가의 핵심 권력 구조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해방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 실패는 단지 과거의 잘못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는 무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파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실패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군대의 일부 세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법을 유린하고 무력을 통해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재판과 명분 없는 사면으로 다시 한번 과거는 심판받지 않았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 결과 반란의 주체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비극적 신화를 낳았고 이 신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우리는 그 망령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광장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고 국회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냉소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순응하는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과거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광주민주화운동, 유신사태, 그리고 저 먼 3.1운동과 동학에까지 이르는 죽음의 계보를 기억하는 산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다면 과거가 현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단지 과거의 기억만으로는 차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은 필요 조건이지만 결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정의는 기억을 넘어 실현되어야 하며 처벌은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이성적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내란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유린하며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나 미래지향적 용서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유사한 타협이 어떤 재앙을 낳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가 정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없는 용서는 곧 범죄의 재생산입니다. 정의가 없는 용서는 내란의 재발을 허용하는 일종의 면허입니다. 이번 계엄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절대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가 한 발만 늦었더라면? 만약 일부 사령부가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만약 그날 밤 기후 상황이 좋았더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역사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곳곳에서 뻔뻔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내란 잔당 무리를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이며 무엇보다 역사와 미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산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과거를 단호하게 심판하지 못해 되살아난 망령을 완전히 소멸시킬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정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가를 물려줘야 할 책임. 이 책임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 필연이며 철학적 당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단지 오늘의 사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역사를 구성하는 토대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이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 산자를 일으킨 그들의 음성을 따라 정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렸듯 현재가 미래를 살려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듯 산자가 살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입니다.